옛날 예적 포항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창호였다. 창호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로운 동굴에서 살았으며 그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포항에서는 매년 바다의 여신을 기리는 큰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온갖 종류의 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음식과 놀이가 펼쳐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의 날이 밝았다. 창호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이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창호는 마을로 내려가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축제의 드넓은 광장에서 창호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해솔이었고 불행히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창호는 해솔이 손짓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이해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해솔은 창호에게 포항 바다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하듯 손짓으로 전했다. 오래전 이 바다에는 인간과 용이 함께 지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용들은 깊은 바다로 숨어들어 인간과 멀어졌다고. 해솔의 흐드러진 손짓과 함께 창호는 그날 밤 특별한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창호는 용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바다를 수호하던 용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를 두려워했지만 창호는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바다와 땅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부탁했다. 해솔은 창호의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해솔은 몸소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창호의 지혜와 해솔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 포항의 바다와 마을은 창호의 도움으로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해의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렀다. 해솔과 창호는 수년간 함께하며 바다의 노래를 들려주는 파도 속에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포항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신비스러운 존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전설 속에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양평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신비로워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은 달빛 연못이라 불렸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출 때마다 연못 속에서 환한 빛이 나왔고 그 빛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양평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연못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을에는 수진이라는 꼬마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연못의 전설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달빛 연못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살며시 집을 나와 연못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연못은 유난히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연못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수진을 환영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야.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연못을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영혼이란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반기고 있어. 수진은 깜짝 놀랐지만 곧 달빛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여신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여신은 수진에게 연못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3가지 소원이 담겨 있단다. 이 소원들은 양평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해. 하지만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수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소원해요. 그게 제 첫 번째 소원이에요. 여신은 빙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기에 내 소원은 이루어질 거란다. 두 번째 소원도 말해보려. 수진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 두 번째 소원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항상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쁨을 주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너의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질 거야.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제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여신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아름다운 소원이구나. 내 소원들은 모두 이루어질 거야.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도록 하렴. 수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평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고 자연은 물론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연못에 비밀을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연못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그곳에 존재했고 수진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그 비밀을 속삭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평의 신비로운 연못과 그곳에 얽힌 전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거제도에는 신비로운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는 낮에는 맑고 푸르른 물결로 반짝였으며 밤이 되면 은빛 달빛 아래 더욱 찬란한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바다가 가진 신비로운 힘을 믿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거제도에는 청욱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바다가 주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자랐다. 청욱의 부모님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어부였고 그들의 삶은 늘 풍요롭고 행복했다. 청욱은 바다를 닮아 큰 눈과 푸르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딸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청욱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바다의 비밀을 지켜야 해. 그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거야 라고 말했다. 청욱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마음속 깊이 그 경고를 새겨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제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파도를 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청욱은 문득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바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바다의 경계를 지키고 있던 고대 바위들 사이로 걸어갔다. 바위의 정중앙에는 축복받은 신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다. 청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문양을 만졌다. 그러자 바다의 큰 폭풍이 멈추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광경에 경탄하며 청욱을 둘러쌌다. 청욱은 바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녀는 바다가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바다의 비밀을 지키고 그 힘을 남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청욱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거제도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찬양하며 바다에 대한 경이로움을 확인했다. 그 후로도 청욱은 바다 곁에서 살아가며 바다가 가진 놀라운 신비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거제도는 이 이야기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하며 바다의 전설과 함께 꾸준히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춘천 지방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그 곁을 감싸고 있는 푸르른 산들이 있었다. 이 호수에는 청연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청명한 물빛과 잔잔한 파도가 겨울의 찬바람에도 그 매력을 잃지 않았다. 청연호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 속에는 호수의 여신과 용이 등장하였다. 호수의 여신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춘천의 야생꽃을 모아 갈대숲 속에서 신비로운 춤을 추곤 했다. 그녀의 춤은 마을의 농사가 잘 될 것을 약속하는 상징이었고 주민들은 이러한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춤에는 슬픈 이야기가 감춰져 있었다. 여신은 수백 년 전 이 호수에 뛰어든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애틋한 마음은 호수에 머물고 그로 인해 호수는 항상 맑고 푸른 물결을 이룰 수 있었다. 어느 날 천상의 용이 남쪽 하늘에서 내려와 호수와 여신의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다. 용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여신은 호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그와 나눴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다. 이 용은 하늘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지상의 해답을 찾아 떠돌던 존재였다. 그의 노련함과 지혜는 여신을 매료시켰고 반대로 여신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둘은 불가능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러나 여신은 자신의 연인을 잊지 못해 용이
달콤한 제안에도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용은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며 그 대신 여신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 신들을 설득했다.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복한 신들은 여신의 연인을 호수에서 꺼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은 자신의 날개를 잃어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다. 용은 기꺼이 희생을 치르며 여신과 그녀의 사랑을 이어주고자 했다. 결국 여신의 연인은 호수에 신기한 능력 덕분에 되살아났고 여신은 그녀의 사랑을 드디어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용이 남긴 희생의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 청현호의 글을 기리며 작은 섬을 만들어 놓았다. 그 섬을 용의 눈물이라고 불렀는데 섬의 잔잔한 물결은 여전히 용의 희생을 기억하며 춤추고 있었다. 이후로 춘천의 사람들은 이 호수와 여신의 전설에 따라 서로의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며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지금도 청현호의 섬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 아름다운 전설은 춘천의 자연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푸른 들판에는 백제강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적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니라 백제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과 마법이 숨겨져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백제강목장은 백제시대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의자왕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왕국의 보호를 위해 이 목장에 특별한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목장은 마법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고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마법은 여전히 목장을 둘러싸며 신비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족은 대대로 목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친절과 정직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종종 목장에 들러 신선한 누유와 치즈를 샀습니다. 목장의 기적적인 자연 환경 덕분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특별한 풍미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둘러싼 신비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던 마을 사람들은 목장이 단순히 좋은 환경만으로 급별다른 맛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목장의 마법이 우유와 치즈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일부는 목장이 언젠가 잃어버린 백제의 보물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자 목장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목장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장을 돌보며 백제 왕조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며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이곳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을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목장에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목장의 한쪽 끝에 있었던 오래된 오크 나무 아래에서 땅이 갈라지며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땅 속에서 발견된 것은 손으로 만든 멋진 백제시대의 왕관과 그 주위에 아름다운 금속 세공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멈춰 서서 이 보물이 전설로만 전해오던 진짜 백제의 왕관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왕실의 보물을 지키며 기다렸고 이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장려한 후구 보물을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목장의 보물 발견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목장을 방문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잃어버린 백제의 일부를 다시 잇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목장은 그동안의 신비롭던 전설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젊은이들이 다시금 마을에 머무르며의 전통을 되살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생을 권위 있는 박물관의 명예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켜오던 목장의 마법이 진짜 존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고된 노력이 만든 이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마치 백제 시대로부터 내려온 영광처럼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